서울 외곽 중견 건설사 면접실 문이 열립니다. 72살 백발의 노인 박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철입니다. 한기수 회장의 눈빛이 굳어집니다. 40년 전 그 이름, 설마, 한병정인가? 면접실의 공기가 얼어붙고 박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0년을 기다려온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지,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함께 느껴보시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중견 건설사 회장실입니다. 한기수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한기수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젊은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하는 습관, 그건 40년 넘게 이어온 한기수만의 원칙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한기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공사장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한기수가 직접 따낸 프로젝트들이죠. 명함에 적힌 대표이사라는 직함,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학벌도 백도 없이 오직 악착 같은 근성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요. 한기수는 천천히 서류를 펼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을 확인하는 동안 손끝이 무심코 책상 모서리를 더듬습니다. 거기엔 낡은 군번줄이 놓여 있습니다. 녹슨 쇠냄새가 날 것 같은 세월이 묻은 그 물건을 한기수는 늘 곁에 둡니다. 왜냐고요? 한기수 본인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죠. 마치 평생 짊어진 짐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중심을 잃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을 만지는 순간 한기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40년도 더 지난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훈련소도 아니고 자대도 아닌 그 후방 부대에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넌 병신이야. 이런 놈이 어떻게 군인이냐? 대대장 박영철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날 한기수는 그저 상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철은 한기수를 부대원 전체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신. 그 한 단어는 한기수의 가슴에 낙인처럼 박혔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웃음소리, 고개를 돌리는 시선들, 그 모든 게 한기수를 짓눌렀습니다. 한기수는 그날 밤 막사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22의 청년이 소리 죽여 흐느꼈던 그 밤을 한기수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기수는 고개를 저으며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한기수는 직원 200명을 거느린 회사의 수장입니다. 그런데도 밤마다 꿈속에선 여전히 그 대대장 앞에 차려 자세로 서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인정받아도 그 기억만큼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기수는 때때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기억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한기수는 양복 재킷을 여미고 회의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주치는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한기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누구도 한기수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이 미소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숨어 있는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죠.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신규 프로젝트 입찰권, 인력 충원 계획, 예산 편성까지 모든 게 한기수의 손끝에서 결정됩니다. 임원들은 한기수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그만큼 한기수는 이 업계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누군가 제안을 하면 한기수는 꼼꼼하게 따져 묻습니다. 숫자 하나, 일정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 그게 바로 한기수가 여기까지 온 이유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기수는 다시 회장실로 돌아옵니다. 창가로 걸어가 먼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한기수는 문득 생각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달려온 40년이었다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집안 배경도 없었지만 한기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누구보다 성실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오늘이지만 가끔 한기수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게 결국 그날의 모욕을 지우기 위한 발버둥이었던 건 아닐까? 한기수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앉아 일을 할 뿐입니다. 저녁이 되어 한기수는 퇴근 준비를 합니다. 서류 가방을 챙기면서 다시 한번 군번줄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한기수는 이 물건을 그대로 두고 갑니다.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한기수는 이 책상 앞에 앉아 똑같이 이 군번줄을 만질 겁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기수는 라디오를 켭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한기수는 가사를 따라 중얼거립니다. 그러다 문득 웃음이 납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아직 못 잊는 기억이 있다니. 한기수는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이해합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물지 않는다는 걸. 특히 젊은 날의 상처는 더욱 깊이 박혀서 떨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는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아내의 정성이 담긴 반찬들. 한기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듭니다. 오늘 회의는 잘 됐어요? 아내가 묻습니다.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잘 끝났어. 짧은 대답이지만 아내는 더 묻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때론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전합니다. 한기수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기수의 머릿속엔 여전히 그 시절이 맴돕니다. 22의 청년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대대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한기수는 잠자리에 듭니다. 눈을 감으면 또 그 꿈을 꿀까봐 두렵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한기수는 천천히 의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한기수는 다시 그 부대 막사 앞에 서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한기수는 여전히 박영철 대대장 앞에 차려 자세로 서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기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잠을 설쳤거든요. 또 그 꿈을 꿨습니다. 박영철 대대장이 나타나는 꿈. 한기수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이제 그만 잊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전 10시쯤 인사팀장 이정호가 노크를 합니다. 한기수는 고개를 들어 이정호를 바라봅니다. 이정호는 한기수와 10년 넘게 함께 일한 오른팔 같은 사람입니다. 한기수가 믿고 의지하는 몇 안 되는 직원이죠. 회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이정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한기수는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정호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책상 앞에 섭니다. 이번 주 경력직 면접 일정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총 5분이 지원하셨는데요. 이정호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합니다. 한기수는 귀 기울여 듣습니다. 현장 관리 경력자, 회계 담당자,
영업 전문가 등 각 분야의 경력자들이 지원했습니다.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어봅니다. 그런데 이정호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조금 특이한 경력이십니다. 박영철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군 출신이십니다.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시다가 전역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한기수의 손이 멈춥니다. 박영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한기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설마 그 사람일까? 한기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묻습니다. 박영철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72이십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시긴 한데 경력이 워낙 탄탄하셔서 후보에 올렸습니다. 조직 관리 경험이 풍부하시고 특히 인력 운용에 강점이 있으시다고 하더군요. 한기수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사진을 봅니다. 백발의 노인,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예리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박영철 대대장. 40년 전 한기수에게 병신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기수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수많은 회사 중에 하필 여기에 한기수가 세운 이 회사에 박영철이 지원을 했다니. 한기수는 이게 우연인지 운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정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분 아십니까? 표정이 좀 굳으신 것 같은데요. 한기수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좀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그 부분이 걸리긴 합니다만 일단 면접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경력만 보면 충분히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분이십니다.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박영철을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인사팀에 면접을 취소하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의심을 살 겁니다. 한기수는 결심합니다. 직접 봐야겠다고. 40년 만에 박영철을 직접 마주해야겠다고. 그래야 이 응어리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수는 이정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정호 팀장. 네, 회장님. 면접 명단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이정호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한기수는 보통 경력직 면접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정만 내릴 뿐이죠. 그런데 이번엔 직접 보겠다니 이정호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시겠다고요? 예. 이번엔 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 박영철이라는 분, 군 출신이라고 하셨죠? 제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기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이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회장의 결정이니 따를 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면접 일정에 회장님 일정도 함께 조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정호 팀장, 이거는 저와 팀장만 아는 걸로 하죠. 이정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자 한기수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책상 위에 군번줄을 집어듭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서 데워집니다. 한기수는 중얼거립니다. 박영철, 정말 당신이었군요. 한기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 공사장 크레인이 보입니다. 한기수가 일궈낸 모든 것들. 이 모든 게 결국 박영철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기수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쥡니다. 면접은 이틀 후로 잡혔습니다. 40년 만에 재회. 한기수는 그날까지
어떤 마음으로 박영철을 대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야 할까요? 한기수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한기수는 또 잠을 설칩니다. 이번엔 꿈이 아니라 현실 때문입니다. 박영철을 만난다는 사실이 한기수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옆에 누운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를 듣고 물어봅니다. 여보, 또 잠을 못 주무시네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한기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0년 전 상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해야 할까요? 한기수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그래요. 아내는 더 묻지 않고 한기수의 등을 토닥입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한기수를 조금은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떨림은 여전합니다. 이틀 후 한기수는 박영철을 만나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면접 전날 밤입니다. 한기수는 저녁을 먹고도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한기수를 흘끔 바라봅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아내는 느낍니다. 여보, 오늘 좀 이상해요. 저녁도 거의 안 드시고. 한기수는 대답 대신 작은 미소만 짓습니다.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한기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합니다. 옷장 서랍을 엽니다. 가장 아래 칸, 오래된 물건들이 담긴 그곳을 뒤적입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습니다. 한기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냅니다. 낡은 군번줄입니다. 회사 책상에도 하나 있지만 집에도 하나 더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수는 군번줄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쇠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한기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군번줄을 들여다봅니다. 세월이 흘러 녹이 슬고 빛이 바랬지만 한기수에겐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에 40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모욕과 분노,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모두 이 안에 있습니다. 한기수는 눈을 감습니다. 그러자 기억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22, 군복을 입고 부대에 배치받던 날. 한기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대장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 박영철을 만났습니다. 박영철은 군인다운 카리스마를 풍겼습니다. 한기수는 그때만 해도 박영철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존경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영철은 냉혹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특히 한기수처럼 느린 병사를 싫어했습니다. 한기수는 아무리 노력해도 박영철의 눈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훈련 중 한기수가 지시를 잘못 이해한 날. 넌 병신이야. 이런 놈이 어떻게 군인이냐. 박영철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한기수는 눈을 뜹니다. 눈가가 뜨겁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 기억은 여전히 한기수를 울립니다. 한기수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칩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한기수의 손에 들린 군번줄을 봅니다. 아내는 모든 걸 압니다. 한기수가 밤마다 꿈을 꾸는 이유도, 그 꿈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아내는 한기수 옆에 조용히 앉습니다. 당신 또 그 꿈 꿨죠? 아내의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제도 꿨고 오늘도 꿀 것 같아. 무슨 일 있어요? 요 며칠 더 심하신 것 같은데. 한기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말해야 할까요? 내일 박영철을 만난다는 사실을. 40년 만에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한다는 걸. 한기수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내일 면접에 그 사람이 와. 그 사람이요? 응. 박영철 대대장. 내가 늘 얘기했던 그 사람. 아내의 눈이 커집니다.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입니다. 아내는 한기수의 손을 잡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믿기지 않아. 수많은 회사 중에 하필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기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덤덤하게 면접만 보고 떨어뜨려야 할까요? 한기수는 혼란스럽습니다.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 그분한테 무슨 말하고 싶으세요? 한기수는 군번줄을 내려다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40년 동안 한기수는 수없이 상상했습니다. 박영철을 다시 만나면 뭐라고 할지, 욕을 할지, 따져 물을지, 아니면 그냥 무시할지. 잘 모르겠어. 다만, 끝내고 싶어. 끝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응어리. 40년 동안 나를 괴롭힌 이 기억. 내일이면 끝내려고. 한기수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납니다. 아내는 한기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 상처를 끝내야 한다는 걸 아내도 압니다. 조심하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알아. 고마워. 한기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아내는 한기수의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한기수는 진작 이 무게를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아내가 방을 나가고 한기수는 혼자 남습니다. 군번줄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까요? 내일이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기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 아니 내일, 모든 걸 마주하겠다고. 박영철을 똑바로 보고 할 말을 다 하겠다고. 그리고 이 40년의 짐을 내려놓겠다고. 한기수는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올까요? 아마 오늘 밤도 뒤척일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내일이면 한기수는 더 이상 그날의 22 청년이 아닙니다. 이제 한기수는 이른을 바라보는 회장입니다. 2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한기수는 중얼거립니다. 박영철, 내일 봅시다. 밤이 깊어갑니다. 한기수의 방에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한기수는 잠들지 못합니다. 눈을 감고 뜨기를 반복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박영철을 만납니다. 한기수는 일어나 물을 마십니다. 목이 타는 것 같습니다. 창밖을 내다봅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입니다. 한기수는 저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처럼 40년 전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기수는 다시 침대로 돌아갑니다. 이번엔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냥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뒤척입니다.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한기수는 창밖에 밝아오는 하늘을 봅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입니다. 한기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사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그냥 일어난 겁니다. 한기수는 욕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깊게 패인 주름. 이른을 바라보는 한기수의 얼굴입니다. 한기수는 정장을 차려입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넥타이를 맵니다. 오늘만큼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한기수는 거울 앞에서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한기수 당당하게 해. 회사에 도착합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왔습니다. 한기수는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펼칩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박영철 생각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 나이가 들어 많이 변했을까? 한기수를 알아볼까? 시간이 흐릅니다. 오전 10시. 면접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정호가 회장실로 전화를 겁니다. 회장님, 면접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한기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한기수는 심호흡을 합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한기수는 회장실 문을 열고 면접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한기수는 걸음을 멈춥니다. 잠시 망설입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하지만 한기수는 다시 걷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한기수는 면접실 문 앞에 섭니다. 손을 들어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이정호가 문을 엽니다. 아, 회장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한기수는 면접실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봅니다. 저 앞에 앉아 있는 노인을. 박영철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백발의 노인. 주름투성이 얼굴. 하지만 한기수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손목시계까지. 모든 것이 40년 전 그 대대장입니다. 박영철은 한기수를 보고 일어나 인사합니다. 허리를 굽히며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철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게 느껴집니다. 한기수는 말없이 박영철을 바라봅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정호가 분위기를 읽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앉으시죠. 한기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박영철도 다시 앉습니다. 면접실에 침묵이 흐릅니다. 이정호가 서류를 펼치며 면접을 시작합니다. 박영철님, 이력서 잘 봤습니다.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랜 군 생활 후 늦게나마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박영철의 목소리가 더욱 떨립니다. 초라합니다. 40년 전 그 당당했던 대대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기수는 박영철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박영철은 한기수의 시선을 느끼는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정호가 계속 질문합니다. 조직 관리 경험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대에서 병사들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규율을 세우고 인력을 배치하고. 박영철이 대답하는 동안 한기수는 계속 지켜봅니다. 40년 전과 지금이 겹쳐 보입니다. 그때 박영철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기수 앞에 앉아 있는 박영철은 그저 일자리를 구하는 초라한 노인일 뿐입니다. 한기수는 입을 엽니다.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 박씨. 박영철이 한기수를 봅니다. 한기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군 생활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까? 박영철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예, 많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을 만났고. 그 병사들 이름 기억하십니까? 박영철이 당황합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박영철은 솔직하게 답합니다. 아, 그건 워낙 오래되어서. 한기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슬픈 미소입니다. 역시 박영철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기수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그날을 박영철은 아마 까맣게 잊었을 겁니다.
수많은 병사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이정호가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정호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회장님 예전에 같은 부대에 계셨습니까? 한기수는 이정호를 보고 다시 박영철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분 저한테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박영철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한기수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을 더듬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익숙한 눈빛, 박영철의 입이 벌어집니다. 설마 한 병장인가? 한기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면접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박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박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기수를 바라봅니다. 한 병장, 자네가, 예, 저입니다. 40년 전 박 대대장님 부대에 있었던 한기수 병장. 박영철이 할 말을 잃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자신이 면접을 보러 온 회사의 회장이 40년 전 자신의 부하였던 병사라니. 박영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정호도 놀란 표정입니다. 회장님과 이 지원자가 과거의 상하관계였다니. 이정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건 둘만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는 박영철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40년을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이제 한기수는 더 이상 그날의 22 청년이 아닙니다. 이제 한기수는 박영철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면접실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박영철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박영철의 손이 책상을 더듬습니다. 뭔가를 붙잡아야 할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한기수는 그런 박영철을 담담하게 바라봅니다. 이정호는 조용히 면접실 구석으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자리를 완전히 뜨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이정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봅니다. 박영철이 먼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한 병장, 아니, 한 회장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박씨. 한기수가 박영철의 말을 자릅니다.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이 자리는 면접입니다. 예전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먼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박영철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기수는 천천히 묻습니다. 박 씨는 군 생활 중에 병사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건 규율을 지키기 위해. 규율이요? 한기수의 목소리에 날이 섭니다. 박영철은 말을 멈춥니다. 한기수는 계속 말합니다.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병신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박영철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립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박영철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그때, 그건 다 규율을 위해서였네. 군대라는 곳이 원래 규율을 위해서요? 한기수가 박영철의 말을 또 자릅니다. 한기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창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등을 보인 채 말합니다. 박씨, 사람한테 병신이라고 말하는 게 규율입니까? 부대원 전체 앞에서 한 사람을 모욕하는 게 군대식 교육입니까? 박영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한기수는 돌아서서 박영철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저는 그날 이후 40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박씨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신. 그 한 단어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기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40년간 쌓인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한기수는 책상에 놓인 서류를 집어듭니다.
박영철의 이력서입니다. 박 씨는 그날을 기억이나 하십니까? 아마 기억 못 하시겠죠. 수많은 병사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박영철이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기수라는 병사가 있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합니다. 다만 지금 한기수의 말을 듣고 나니 어렴풋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훈련장에서 실수한 병사에게 소리를 질렀던 기억. 한기수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박영철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박 씨, 요즘도 병사 이름 외우십니까? 그건 못 외우시죠. 당연합니다. 박 씨에겐 그저 지나가는 병사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병사들에겐 박 씨의 말 한마디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박영철의 손이 떨립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한기수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박영철은 병사들의 이름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군번으로만 불렀습니다. 병사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규율과 명령만 강조했습니다. 한기수는 계속 말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인정받는 인간이 되겠다고. 명문대도 나오지 않았고 배경도 없었지만 40년을 버텨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기수는 회장실을 가리킵니다. 이 회사를 일구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실수를 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당했던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박영철은 더 이상 눈을 들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멈춰 있습니다. 박영철의 어깨가 떨립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박영철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미안하네. 박영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말 미안하네. 그땐 세상이 그랬어. 군대가 그랬고, 나도 그렇게 배웠고. 세상이 그랬다고요? 한기수가 웃습니다. 쓴웃음입니다. 세상 탓을 하시는군요. 박 씨, 세상이 그래서 사람을 짓밟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박영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합니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네. 그때 이정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정호는 한기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회장님, 그 시절 다 그랬지만 당신은 잊지 않았군요. 한기수는 이정호를 봅니다. 이정호의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40년의 상처를 안고도 결국 이 자리까지 올라온 한기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한기수는 박영철에게 다시 시선을 돌립니다. 박영철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수는 책상 위에 서류를 덮습니다. 면접은 끝났습니다. 박 씨, 예. 일어나십시오. 박영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한기수도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섭니다. 40년 전에는 상하 관계였지만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기수는 박영철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영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박영철은 비틀거리며 면접실 문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박영철은 한 번 더 한기수를 돌아봅니다. 정말 미안하네. 한기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박영철이 면접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한기수는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이정호가 다가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대면이었지만 막상 끝나고 나니 허무합니다. 복수를 한 것 같지도 해소가 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한기수는 회장실로 돌아옵니다. 문을 닫자마자 한기수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4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한기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책상 위에 군번줄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기수는 일어나 군번줄을 집어듭니다. 손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지는 무게. 이 작은 물건이 40년간 한기수를 얼마나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한기수는 군번줄을 꽉 쥡니다. 오후 시간이 흘러갑니다. 한기수는 일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면접실에서의 박영철 모습이 떠오릅니다. 떨리는 손, 하얗게 질린 얼굴,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하던 모습. 한기수는 혼란스럽습니다. 복수를 한 걸까요? 박영철이 무릎 꿇는 모습을 봤으니 복수는 성공한 걸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까요? 한기수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기수는 퇴근합니다.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섭니다. 더 이상 일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기수는 창밖만 바라봅니다. 서울의 거리가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기수만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아내가 반갑게 맞이하지만 한기수의 표정을 보고 놀랍니다.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걸 아내는 단번에 알아챕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한기수는 대답 대신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아내가 옆에 앉습니다. 조용히 한기수의 손을 잡아줍니다. 오늘 그분 만났어요?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려줍니다. 한기수가 먼저 말할 때까지. 한참 후에 한기수가 입을 엽니다. 만났어. 박영철을. 어땠어요? 초라하더라고. 40년 전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 그냥 일자리 구하는 늙은이였어. 한기수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따졌지. 그때 일을. 왜 나한테 그랬냐고. 규율이 그렇게 중요했냐고. 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미안하다고 했어. 세상이 그랬다고, 자기도 그렇게 배웠다고. 한기수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아내는 한기수의 등을 토닥입니다. 따뜻한 손길이 한기수의 마음을 조금 녹입니다. 한기수는 일어나 주방으로 갑니다. 찬장에서 소주를 꺼냅니다. 잔에 술을 따릅니다. 그리고 단숨에 들이킵니다. 목이 화끈거립니다. 한기수는 다시 술을 따릅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여보,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 오늘은 좀 마셔야 할 것 같아. 한기수는 또 한 잔을 비웁니다. 술이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머리가 조금씩 어지러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한기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습니다. 아내가 안주를 가져옵니다. 한기수는 안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술만 마십니다. 당신 그분한테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아내의 질문에 한기수는 잠시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고 싶을까요? 사실 한기수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복수를 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봤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지. 당신이 이긴 거예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기수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이겼다고? 그럼요. 당신은 그분의 말에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회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그게 진짜 승리예요. 한기수는 아내의 말을 곱씹습니다. 진짜 승리. 한기수는 그동안 박영철에게 복수하는 것만이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영철을 무릎 꿇리는 것, 박영철이 후회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생각이 달라집니다. 한기수는 이미 이겼습니다. 박영철의 모욕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40년간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아내가 계속 말합니다. 당신이 이긴 건 그 사람 무릎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때요? 아직도 그날에 갇혀 있잖아요.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하며 살고 있잖아요. 한기수는 눈을 감습니다. 아내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박영철은 정말 그날에 갇혀 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마치고도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저 초라한 노인일 뿐입니다. 한기수는 술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갑니다. 서랍을 열어 군번줄을 꺼냅니다. 회사에도 하나, 집에도 하나. 한기수는 군번줄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40년간 이 군번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한기수는 그렇게 느낍니다. 한기수는 거실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한기수를 바라봅니다. 한기수는 군번줄을 내려다보며 한참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한기수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이정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정호가 받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정호 팀장, 오늘 면접 봤던 박영철 씨 연락처 좀 주세요. 박영철 씨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정호가 연락처를 보내줍니다. 한기수는 전화를 끊고 박영철의 번호를 바라봅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립니다. 정말 전화해야 할까요? 아내가 한기수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박영철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참 후에 박영철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한기수는 천천히 말합니다. 박 씨, 저 한기수입니다. 한 회장님, 내일 회사로 다시 오시죠. 면접은 끝났지만 밥 한 끼 합시다. 다음 날 정오입니다. 한기수는 회사 근처 조용한 한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입니다. 한기수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박영철을 기다립니다. 10분 후 박영철이 식당 문을 엽니다. 한기수는 손을 들어 자리를 알립니다. 박영철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박영철의 걸음걸이가 무겁습니다. 어제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앉으십시오. 한기수가 말합니다. 박영철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종업원이 물을 가져다 줍니다. 한기수는 메뉴판을 펼칩니다. 뭐 드시겠습니까?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박영철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한기수는 정갈한 백반 2개를 주문합니다. 종업원이 물러가고 다시 침묵이 찾아옵니다. 박영철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한기수는 박영철을 바라봅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 한기수는 박영철의 앞에 놓인 밥그릇을 들어 국을 말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박영철 앞에 놓습니다. 박영철이 놀란 표정으로 한기수를 봅니다. 한 회장님, 드십시오. 식사부터 하죠.
한기수는 자신의 밥을 뜹니다. 박영철도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듭니다.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박영철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기수도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봅니다. 한기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박 씨, 어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 그날 당신 말 덕분에 난 세상 공부를 했습니다. 박영철이 한기수를 바라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기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이 날 병신이라고 불렀을 때 난 무너졌습니다. 정말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증명하겠다고. 내가 병신이 아니라는 걸. 한기수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목이 메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계속 말해야 합니다. 40년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집안 배경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박영철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한기수는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어제 당신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난 이미 증명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한기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습니다. 박 씨, 당신은 날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게 아이러니죠. 박영철은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른을 넘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기수야. 박영철이 한기수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40년 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한기수는 가만히 듣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알겠다. 박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난 그때 군대가 다라고 생각했어. 강하게 대해야 병사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믿었어. 하지만 그건 핑계였어. 난 그냥 권력을 휘둘렀을 뿐이야. 박영철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기수 앞에서 허리를 굽힙니다.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식당 안이 조용해집니다. 주변 손님들이 이쪽을 봅니다. 하지만 한기수는 개의치 않습니다. 한기수는 박영철을 바라봅니다. 40년을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박영철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 한기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박영철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박영철이 고개를 듭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입니다. 한기수도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한기수는 박영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박 씨, 이젠 나도 사람 대 사람으로 당신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대대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닌 그냥 사람으로. 박영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기수는 계속 말합니다. 당신도 이제 그날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거에 갇혀 살지 마세요. 우린 둘 다 너무 오래 그날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기수는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40년간 쌓였던 무게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는 박영철을 보며 말합니다. 이제야 나도 전역하는 기분이네요. 박영철이 한기수를 바라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한기수는 40년간 계속 그 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몸은 전역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훈련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기수는 진짜로 전역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한기수는 식은 밥을 뜹니다.
박영철도 숟가락을 듭니다. 이번엔 밥이 목으로 넘어갑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침묵이 무겁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기수는 계산을 합니다. 식당을 나서며 한기수는 박영철에게 말합니다. 박 씨, 면접 결과는 불합격입니다. 박영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입니다. 한기수는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회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박 씨 같은 경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박영철의 눈이 커집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돕는 겁니다. 한기수는 명함 하나를 꺼내 박영철에게 건넵니다. 여기 연락해 보십시오. 제 이름 대면 도움 될 겁니다. 박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기수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기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박영철이 한기수의 손을 잡습니다. 40년 만의 악수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두 사람의 악수입니다.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한기수는 박영철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박영철도 세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기수는 회사로 돌아갑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기수는 평소처럼 새벽에 출근합니다.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어깨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기수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습니다. 한기수는 편지를 집어듭니다. 발신인은 박영철입니다. 한기수는 천천히 봉투를 뜯습니다. 편지지를 펼칩니다. 떨리는 글씨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기수 회장님께 먼저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날 이후 매일 새벽에 경례를 올립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늦은 사과를 보냅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소개해 주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합니다. 회장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 동안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되새기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박영철 올림. 한기수는 편지를 천천히 접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닙니다. 뭔가 후련한 느낌입니다. 한기수는 편지를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군번줄을 바라봅니다. 40년간 곁에 뒀던 물건입니다. 아침마다 만지고 밤마다 떠올렸던 기억의 상징입니다. 한기수는 군번줄을 집어듭니다. 손 안에서 차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겁지 않습니다. 한기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갑니다.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한기수는 멀리 보이는 공사장을 바라봅니다. 새벽 햇살이 크레인을 비춥니다. 한기수가 일궈낸 세상입니다. 한기수는 군번줄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땐 군번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지. 한기수는 마지막으로 군번줄을 꽉 쥡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습니다. 이제 매일 꺼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기수는 더 이상 그날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됩니다. 한기수는 회의실로 향합니다.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기수는 자리에 앉으며 직원들을 둘러봅니다. 이정호, 김 부장, 이 과장, 최 대리. 모두 한기수와 함께 이 회사를 일궈온 사람들입니다. 한기수는 문득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한기수의 진짜 군대였다는 걸.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료로서 함께 싸워온 전우들. 한기수는 이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기수는 이정호를 불러 세웁니다. 이정호 팀장. 네, 회장님. 지난번 일 고마웠습니다. 이정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옳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그럼요. 회장님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강한 겁니다. 한기수는 이정호의 말에 미소 짓습니다. 용서. 한기수는 박영철을 용서한 걸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기수는 더 이상 박영철에게 묶여 있지 않다는 것. 저녁이 됩니다. 한기수는 퇴근 준비를 합니다. 서류 가방을 챙기며 책상을 둘러봅니다. 이제 군번줄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랍 속 깊은 곳에 넣어뒀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차 안에서 한기수는 라디오를 켭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한기수는 흥얼거립니다. 가사가 귀에 들어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앞으로 나아가자는 내용입니다.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0년은 충분히 길었습니다. 이제 한기수는 자유입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아내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기수는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습니다. 오늘 얼굴이 밝으시네요. 아내가 말합니다. 한기수는 미소 짓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가벼운 기분입니다. 그분한테서 연락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아내는 한기수의 손을 잡아줍니다. 잘하셨어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기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습니다. 이 손이 있어서 한기수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곁에 있어서 한기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기수는 베란다로 나갑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한기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한기수는 마음속으로 그날의 자신에게 말합니다. 22의 한기수에게, 막사에서 울던 그 청년에게, 고생했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제 쉬어도 돼. 한기수는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시절 자신에게 경례를 올립니다. 40년 만의 경례입니다. 이제 한기수는 진짜로 전역합니다. 한기수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는 아내 옆에 앉습니다. 아내가 한기수에게 기댑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여보, 오늘 밤은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날 밤 한기수는 정말 편히 잠을 잡니다.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박영철 대대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기수는 그저 깊은 잠에 빠집니다. 다음 날 아침 한기수는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한기수는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백발이 섞여 있고 주름이 깊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은 눈빛입니다. 한기수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한기수는 다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복수할 필요 없습니다. 한기수는 그저 오늘을 살면 됩니다.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한기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한기수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사람입니다. 한기수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기수는 40년 만에 진짜 전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직 내려놓지 못한 과거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